자, 유동규 씨 얘기가 최근에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김용 씨 재판에 증인으로 또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이번 달 31일인가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때도 또 유동규 씨가 그때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랑 유동규 씨가 또 조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유동규 씨 얘기가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김용 측의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동규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렇게 김용측 변호인은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의혹 가운데 하나는 천화동인 1호의 그 수익금 428억 이거 약정을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재판에서 김용측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따져 물은 거죠. 김용 측에서. 아니, 유동규 씨 말이에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때는 왜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최근 들어서 받았다는 식으로 왜 진술 바꿨어요? 유동규 씨 말하길. 그때는요. 전체 사실을 털어놓는 게 그때까지는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428억은 이재명을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3분의 1씩 보유하기로 한 겁니다. 라고 어제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 재판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또 이런 얘기를 추가로 했더군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 이름은 넣을 수 없었다라고 그때 당시 설명하셨는데 네. 보고나 이런 것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시까지 내려온 건 있나요 혹시? 지시는 떠나서 이 큰 사업에서 이재명 사인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고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유동규 혼자만의 책임이고 김만배도 책임이 없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박원석 의원님, 어제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도 법정 앞에서 기자들한테 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김만배 씨도 보면 네. 진술이 그렇게 김만배 씨가 아니고 유동규 씨도 보면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검찰 수사는 앞서도 나왔지만 428억 이에 대해서 부정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겪어서 428억 조성하기로 한 거 이걸 이제 시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428억과 관련돼서 키맨은 그 김만배 씨입니다. 근데 김만배 씨는 그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주장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얘기를 지금 이 유동규 씨가 하고 있는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3분의 1씩 나눠서 보관하기로 했다. 이것도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또 새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해서도 돈을 조성하고 또 그 돈을 전달한 방법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냐, 날짜가 언제냐 이건 또 기억을 못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결국에는 저 사람의 진술의 어떤 일관성, 구체성 혹은 신빙성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될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요, 저는 조금 전에 유동규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 한번 좀 보죠. 대장동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가운데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왜 7,886억 원인가요?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는 왜 5천억 원에 가까운 왜 손해를 끼쳤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래서 그거 지금 배임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진상, 김용도 책임이 없고 이재명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책임은 유동규 나 혼자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그러한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사장 직무대행 정도가 혼자서 책임지거나 혼자서 꾸밀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요한 문건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보고 결재했다는 친필 서명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에 하나 뭐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서 설명한 것처럼 100만 원에 팔려야 될 핸드폰을 이 10만 원에 팔아놓고 나 10만 원 벌었다 하는 수준의 이 배임이 섞인 사건이라면 그 최종적인 책임, 가장 무거운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장을 왜 뽑고 이 도지사를 왜 뽑습니까? 또 국회의원,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본인이 최종 책임자로서 결재권자로서 이 서명을 하고 행사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다 본인의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실무진으로 미룰 수는 없고요. 정치 상식으로 봤을 때 김만배라는 사람은 유력 언론의 법조팀장까지 하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자였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 다 자기 아래로 보고 우습게 보고 그 대단한 대법관과도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정진상이나 김용, 유동규 보고 400억, 세전으로 하면 700억 이상의 금액을 턱턱 맡겨줄까요? 이재명이라는 유력 정치인, 성남시장이었지만 차기 대권가도에 오를 게 확실시되던 유력 정치인 이름이 아니면 예. 이 정도 금액을 몰아주겠다는 이 내부 이중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이 뭐라고 합니까? 정진상, 김용도 결국 이재명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가호위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은 것이지 예. 이재명이 없으면 정진상과 김용은 노바디. 정치권에서 아무 비중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진상, 김용에게 전가하는 것도 우습고 예. 심지어는 정진상, 김용 책임도 아니다. 유동규 혼자 책임지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누구 말이 뭐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재판이 뭐 진행 중이니까 판사분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